안녕하세요. 트루메스 손태수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대구여고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구여고 문제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문제 수가 좀 많아요. 문제 수도 많고 그리고 난이도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문제도 어려운데다 문제 수도 많으니까 문제를 다 풀기 힘들어요. 시간만 있으면 문제를 다 푸는 학생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대구여고는 시간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y 이게 두 개의 차와 그 다음에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 주어질 때 얘를 구해라. 그러면 일단 공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은 차와 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먼저 곱을 찾을 수 있죠. 그제? 자, 그러면 그 뒤에 찾는 게 x제곱 y 마이너스 x의 y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xy로 묶어내면 역시 곱과 그리고 차를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좀 간단히 답이 나오는 문제죠. 자, 그 다음 2번을 볼까요? 자, 2번 i 4제곱, i 5제곱, i 6제곱 이런 것들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죠. 그제? 요거는 좀 쉽게 답이 나올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3번 중근을 가진다. 자, 중근을 가진다라는 것은 판별식은 제로를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역시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4번 2차 방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때 요걸 구해라. 역시 2차 방식의 근과 계수 관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찾고 요거 통분하면 역시 근과 계수 이용해서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죠. 5번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전개를 하는데 주로 합이 같은 것끼리 전개하죠. 이렇게 하면 3이고 그거 3이잖아. 그럼 전개를 한 뒤에 공통 부분을 뭐라 두자. 그죠? 공통 부분을 이렇게 a라 두고 그 다음에 a로 다시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은 얘를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얘 정리하면 요거제? 요 두 개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중요한 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되겠다. 2를 넣으면 2 빼기 1은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지.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해서 요거 전체를 통으로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7번. 7번부터 이게 약간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 제가 어떻게 고생했냐면 실제 대구여고 시험지에 있는 문제 수대로 배치를 그대로 해놨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 6문제는 좀 쉽게 풀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딱 넘기자마자 3차 방정식 fx를 3차 방정식 fx 자, 다시 해볼까요? 3차 방정식 fx 3차 당식 fx를 요걸로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3차 당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로 각각 나눠 떨어진다. 이게 살짝 애매하단 말이야. 이게 2차고 2차니까 결국 4차 아니야? 아니죠. 3차로 했으니까 일단 fx를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고 그럼 3차로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x-네모라고 하자. 그러면 전체 토탈 3차가 되지.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x 더하기 x-5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전개를 해서 1차항이 없고 x제곱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합차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전개를 해서 합차로 나온다면 얘가 플러스 5가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따라서 a라는 것은 어떻게 돼줘야 돼? a라는 것은 아니 네모라는 것은 지금 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입니다. 근데 찾는 것은 이 네모가 아니라 여기 있는 A 부분이거든. 요게 지금 A예요. 요게 A예요. 그래서 4하고 25 두 개 더하면 29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생각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항식 ax 더하기 1 곱하기 4x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이렇게 두자. 나머지가 9일 때 QA를 구하라. 일단 이걸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하면 보통 그냥 f1은 3이다 여기에서 끝. 그런데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fx를 x-1로 나눈 몫은 qx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굳이 몫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눗셈으로 정리해 줘야 돼요. x-1로 나눈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자. 이렇게 적어서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볼까? 자, 얘를 x-1로 나눴을 때 몫은 qx니까 x-1 곱하기 목 qx 그리고 나머지는 더하자. 근데 나머지가 얼마라고 그랬어? 9라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는 1을 넣어줘. 1을 넣어주면 없어지고 나머지는 9고 1을 넣어주면 a 더하기 1 넣어주면 3이죠. 따라서 a 더하기 1이 3, 즉 a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QA는 결국 Q2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2를 넣어주면 돼. 나머지가 9임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A가 지금 얼마다? 2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2를 넣어주면 4 더하기 1에다가 딱따라딱딱 해서 오른쪽이 Q2가 나오지. 그래서 넘기기만 하면 답이 나와요. 일단 나눗셈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9번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1차와 2차가 되거나 아니면 2차식의 한쪽이 0이라서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형태 그 형태만 나오게 교과 과정이 바뀌었어요. 이거 아니면 합과 곱으로 표시되는 대칭형 연립방정식 요 세 가지 유형밖에 안 나오거든. 여기는 지금 뭐야 1차와 2차제 1차를 2차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돼. 그러면 여기 y에 관한 2차 방식 풀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어요. 10번 10번. 자, 이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3과 1이다. 자, 만난다 그러면 뭐 하자? 연립하자. 자, 이 두 개의 곡선과 직선을 연립한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그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답을 금방 구할 수 있죠. 쉽게 나오지? 오케이.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y는 mx 플러스 m제곱이 m의 값에 관계없이 많이 나왔다 하지?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것은 뭐다? m의 항등식 되겠습니다. 자, m의 항등식이 되고요. 그 다음
y 이퀄 ax 제곱 더하기 b의 그래프와 항상 접한다. 그때 두 상수 a, b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접한다라는 것은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제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직선과 이 곡선을 연립을 해요. 근데 접한다면 판별식은 제로라고 놓은 이 식이 바로 뭐다? m에 관한 항등식. 따라서 m으로 정리를 해서 m 제곱합도 0이고 상수항도 0이다. 그럼 a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b는 제로.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이게 나오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를 볼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 이퀄 제로의 두근 알파 베타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만족한다고 하자. f의 3-x 이퀄 제로의 두근을 감마 델타를 할 때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은 그 델타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냐? 자, 그러면 fx 이퀄 제로의 두근이 요 일단 관계를 만족한대요. 그러면 3-x 이퀄 제로의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하는 거야? 그죠? 대입하면 만족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감마와 델타를 대입하면 3-감마, 3-델타. 그런데 2차 방정식은 근이 딱 두 개밖에 없고 그게 알파 베타래. 따라서 fx는 f알파와 f베타만 넣었을 때 0을 만족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알파가 돼주시고 얘가 베타가 돼주셔야겠죠. 물론 알파 베타 자리 바뀌어도 결국은 상관없죠. 똑같아요. 알파 제곱, 감마 제곱, 델타 제곱이나 자리 바꿔서 델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나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알파, 이걸 베타로 두면 감마는 자리 바꾸면 3-알파, 그 다음에 델타는 3-베타가 됩니다. 따라서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은 3-알파의 제곱, 3-베타의 제곱.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런데 얘를 합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런데요, 알파 베타의 곱이 2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래서 요건 2는 4. 그러면 여기가 결국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10 알파 베타는 플러스 18 이렇게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 자체를 그냥 하나의 변수라고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8 요거의 제소를 구하는 거지. 따라서 x 마이너스 5전 제제곱 마이너스 7. 그래서 제소는 얼마?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px의 개수를 구해라. 최고차의 개수는 1이고 모든 항의 개수는 실수이다. 다항식 x4제곱 마이너스 x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1을 px로 나눴을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4다. 자, 그러면 일단 나식을 이용해서 얘를 px로 나눴을 때 몫은 그냥 qx로 두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4다. 그런데 px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1차기 때문에 따라서 px는 2차 이상이 돼줘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4를 넘겨요. 그러면 px 곱하기 qx가 얘라는 것은 얘가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근데 이 px는 몇 차 이상? 2차 이상의 인수를 px로 딱 가져오면 되는 거지. 자, 이걸 조리수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당당당당당 하면 이렇게 x-1의 제곱, x-2,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됩니다.
자, 이때 px는 요걸 a라고 두면 a 제곱, 요거 b라 두고 b, 그 다음에 요걸 c라 두면 a 제곱 곱하기 b 곱하기 c의 인수 중 하나이며 2차 이상이다. 그래서 a가 없는 걸 가져오면 2차니까 bc, a 없는 거 bc 끝이죠. a 하나만 있는 거 ab, ac 그리고 abc, a가 두 개 있는 거 a 제곱 자기 자신, a 제곱 b, a 제곱 c, a 제곱 bc 이렇게 해서 토탈 8개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문제가 읽고 좀 쉽진 않아요. 자, 14번 문제. 근데 14번은 잘 생각해보면 좀 쉬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에 자, DE의 길이가 3이고 DF 길이가 2인 EF를 잡아서 이렇게 선을 그려. 요 위에 한 점 P를 잡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사각형을 구한 뒤에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를 구해라. 그런데 얘가 2대 3이잖아. 그럼 얘도 2대 3이라서 얘를 2x 3x라 둬. 그러면 얘가 얼마죠? 그제 전체 길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니까 6에서 2x 뺀 6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6 마이너스, 자 이게 지금 3x인데 요게 3이니까 3이지. 3 더하기 3x가 바로 가로가 되지. 그래서 3 더하기 3x에다가 6 마이너스 2x, 그러면 3 묶어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마이너스 1과 3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꼭 지점은 마이너스 1과 3의 딱 가운데 1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죠. 1을 집어넣으면 그 최대값은 24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15번을 보겠어요. 3차 방정식 x세제곱 이꼴 8의 한 허근을 알파를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15번 3차 방정식 x세제곱 이꼴 8의 한 허근을 알파를 할 때, 보통 x세제곱은 1, 이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즘 나오는 문제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x제곱 이꼴 8 내지는 x제곱 이꼴 27 이런 식으로 좀 바뀐 문제가 좀 나오거든. 그러면 얘는 일단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면 x-e에다가 이렇게 나오죠. 이건 간단한 인수분해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의 인수분해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얘는 2라는 근인데 허근이니까 알파는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되지.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4는 제로,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는 또 여기에 근이니까 알파 세제곱은 8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거는 알파 바라고 들 수 있죠. 왜냐면 켤레복소수를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근의 합은 4가 됩니다. 자, 이때 알파 세제곱은 8에서 알파 바를 곱해봐. 알파 세제곱 알파 바 8 알파 바, 알파 알파 바의 곱은 4가 되니까 4로 바꿀 수 있죠. 왜냐면 알파 세제곱은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 거기다가 알파 바를 한 번 더 곱했으니까 얘가 4가 되면 4 알파 제곱은 8 알파, 4로 나누면 알파 제곱은 2 알파 바, 양변에 바를 씌우면 알파 바의 제곱은 2 알파. 그래서 알파바의 제곱은 2 알파 돼서 부호가 잘못됐네요. 자, 기니디 문제의 특징은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이것을 푸는 겁니다. 요게 알파바의 제곱이 얼마? 2 알파였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4가 넘기면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알파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디귿 맞는 거지. 오케이? 자, 다음 16번. 16번. 이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살짝 좀 어려워져요. x에 대한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m제곱 이꼴 제로에 내실근 x1, x2, 그 다음에 x3, x4가 x2 마이너스 x1은 x3 마이너스 x2는 x4 마이너스 x3를 만족한답니다. 자, 이때 모든 상수 m 값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어휴 이거 어디 갔니? 이게 갑자기 글로 가면 어떡하니? 그래서 얘를 얘 네 개 이게 실제로 보면 x 4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나오잖아. 음. 요기 2차 항과 상수항 그리고 4차항 이 보기차식이지. 그래서 x 요식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근이 이렇게 나오고 요걸 전개하면 요런 형식으로 나오지. x 4제곱과 그리고 상수항과 그리고 x제곱항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알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고 일단 식을 잡아요. 이 잡기가 좀 힘들지. 힘들긴 해. 힘들긴 해. 힘들긴 해. 다르게 이야기하면 얘는 x제곱에 관한 2차 방식이란 말이야. 즉 보기차식. 그러면 x제곱을 t라고 두면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뭐에 t 더하기 뭐는 제로. 그래서 t가 뭐 별하고 달이 나왔다 하자. 근데 t가 바로 x제곱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달 이렇게 해서 뿔마 이렇게 잡게 되지. 그래서 뿔마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잡는 게 훨씬 좀 편하죠. 루트가 없는 게 훨씬 낫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일단 잡아. 그럼 네 개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자 편의상 베타가 크다고 하자. 그럼 제일 큰 게 요거고 요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 요거 제일 큰 놈의 마이너스 붙인 게 제일 작지. 그러면 x1, x2, x3, x4라고 일단 둘게요. 그러면 요 식을 가져오면 x2 마이너스 x1, x3 마이너스 x2, x4 마이너스 x3 이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2알파거든. 넘기면 베타는 3알파. 요게 2알파거든. 베타는 3알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베타는 3알파죠. 따라서 얘가 3알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알파. 그럼 4개의 근이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알파, 알파, 3알파.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베타 대신에 3알파를 넣어서 9알파 제곱 이렇게 되지? x 4제곱 마이너스 10알파 제곱에다가 이렇게 전개를 하면 플러스 9알파 4제곱이 되니까 계수 비교를 하면 10알파 제곱은 3m 플러스 2, 그 다음에 9알파 4제곱은 m제곱. 찾는 게 m이잖아. 그러면 알파를 소가자. 그래서 알파 제곱은 10분의 요거제 넣어줘. 그러면 제곱을 제곱하면 4제곱이 되니까 이거 제곱하지? 그 다음에 요걸 100을 여기다 곱하고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인수분해 아니지 100을 곱하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양심 있게 m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m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그래서 m 값의 합은 누구냐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겁니다. 아 이거 발상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발상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비교해서 여기서 살짝 이게 머뭇거려져. 이게 졸라 크게 나오는데 이게 맞나? 맞죠. 맞는 거였어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요거 제가 좀 밀고 있는 우리 수업 시간에는 많이 풀었던 유형이에요. 복소수 Z에 대해서 i분의 Z-Z바가 양수고 요 새끼와 이 새끼가 실수입니다. 일단 Z를 a 더하기 bi라고 두면 Z바가 a-bi, Z-Z바는 양념 2b가 되는데 2bi가 되는데 i 나누면 2b가 양수. 즉 허수분은 일단 양수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실수라는 것은 바를 씌워도 변화없다.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좀 편해요. 바가 안으로 탁탁 들어가고 곱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왼쪽으로 넘기고 z-z바로 묶어주면 z바 그 다음에 요거 자리 바꾸면서 묶으니까 마이너스 1. 근데 얘가 0이면 z가 z바와 같으니까 실수잖아. 그런데 실수는 허수부가 있을 리가 없죠. 허수부가 있기 때문에 z는 z바가 아니죠. 따라서 z바의 곱은 1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바를 씌운 게 같다라고 풀면 이렇게 나오지? 자, 바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곱해지고 정리를 하면 역시 얘는 안 되고
z바 마이너스 z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기서 봤지? 1이지? 넘기면 얘가 1이다. 그러면 z바의 합은 a 더하기 by와 a 마이너스 b의 합이 1이니까 결국 2a가 1. 그래서 a는 얼마? 2분의 1. a 2분의 1 넣어주면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 여기 2분의 1 집어넣지? 그럼 b제곱은 얼마?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근데 b가 아까 양수였죠? 그러면 뿔마 중에서 플러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여기 답이 된단 말이야. 어때? 좀 많이 풀어 본 학생은 좀 쉽게 풀었을 거고 이렇게 좀 생소하면 여기 문제에서도 좀 정답률이 많이 갈렸을 것 같아요. 자, 서술형 1번 문제.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좀 하고 서술형 1번을 보겠습니다. 자, 96의 10제곱 더하기 99의 10제곱을 9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보통은 이제 x로 두지. 98을 그럼 x로 둘게요. 그럼 x-2 x 더하기 1이 되잖아. 그래서 x-2의 10제곱 x 더하기 1의 10제곱은 x qx x로 1처럼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지. 0을 대입하죠. 그럼 2의 10제곱 1의 10제곱 그래서 1025가 돼요. 자, 그러면 98을 대입해서 다시 적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98로 나눈 나머지가 1025. 이걸 답으로 적으면 이상한 거지. 98보다 작은 놈이 돼야 되니까 얘를 다시 98로 나눠줘야 돼. 그지? 1025를 98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 넣어주고 98 그러면 4, 5, 0 이렇게 되니까 98로 나눈 몫은 10이고 나머지는 45. 그래서 98로 묶어 들어가고 나머지가 45다 라는 과정을 보여줘야 돼. 왜? 서술형 문제니까요. 이렇게 제대로 좀 풀어주세요. 서술형 2번. 자, 3차 당식 fx와 2차 당식 gx가 요거 어려워. 요거 발상 힘들어. 자, 이걸 만족합니다. fx를 gx라는 나머지를 rx로 할 때 r10을 구해라. 근데 2차 당식 개수가 실수니까 한 근이 2 플러스 i면 나머지 한 근이 2 마이너스 i죠. 따라서 g의 2 마이너스 i도 0이다. 그러면 이제 보여? 공통인 게 보여? 보이지? 자, 그럼 fx를 gx 넣었을 때 몫은 qx고 자, gx가 2차니까 나머지는 1차가 되겠죠. 여기다 얼마를 넣어? 2 마이너스 i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g의 2 마이너스 i는 0. 안녕 날라가고 f의 2 마이너스 i는 4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여기다 2 마이너스 i를 넣어서 그죠? 복수수 상등을 쓰면 a는 3,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문제 제대로 좀 봐주시고 이런 형태 문제 나오면 요 두 개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걸 파악하고 풀이 들어가는 게 핵심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이 몇 문제나 있다고? 서술형이 6문제나 돼요. 지금 서술형 시간 많이 걸리잖아. 이게 대구영어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그걸 다 풀어야 되는데 요즘은 또 문제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자, 서술형 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fx가 있고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qx 나머지를 rx로 하자. r7은 10이고 fx는 qx로 나눠 떨어질 때 fx를 1차 시급으로 인수분해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2017년 3월 교육청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문제에서 지금 변형해서 나온 거예요. 자, 일단 fx 얘로 나눴을 때 나누면 나눌 수 있거든. 요까지 x 세제곱 없으니까 x 넣어주고 쫙 빼면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나와. 몫이 나오지. 아하, qx가 얼마다? x 마이너스 2다. 그러면 fx는 뭐로? x 마이너스 2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fx가 x 마이너스 2로 나눠 떨어진다. 즉 f의 2는 제로다라는 식을 뽑아낼 수도 있지, 그지? 자, 그러면 나머지가 이렇게 나와요. 자, 나머지를 우리는 요게 rx라고 지금 잡아라고 나와 있지. r7은 10이다. 그럼 7 집어넣은 게 10이라면 식이 하나 나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f2는 제로다.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ab에 관한 식이 하나 더 나오지. 그 두 식을 연립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말은 쉽죠. 좀 식이 잘 안 읽혀. 힘들어. 힘든 거 맞아.
하지만 서술형 4번은 좀 나아요. 자, OA와 OB가 둘 다 2다. 그럼 A는 2,0, B는 0,2. 그러면 자, 0,2를 집어넣으면 C가 2란 얘기죠. 2,0을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2B 플러스 2가 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자, 최대값을 구하라. 요거 한 문자로 통일해야 돼. 최대 최소의 가장 기본은 한 문자로 통일. 근데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명제에 있는 산술기하는 학과 곱이 일정하면 되지. 한 문자로 정리 안 해도 돼. 한 문자 정리 안 하는 것은 딱 수학에서 두 가지밖에 없죠. 산술기와 코시 슈바르츠. 이 이외는 전부 다 하나로 통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B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풀 수 있다는 이야기야. B 자리에 이렇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런데 얘가 위로 블록한 문제이기 때문에 A가 일단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음수임을 할 수 있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 가로 열고 A가 음수이므로 이건 최대값 8분의 1을 가진다 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만점 답지가 되겠어요. 서술형 5번 문제 3차 방정식이 세근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할 때 이 문제도 어렵습니다. 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0을 만족시키는 k에 대해서 k제곱을 구해라. 일단 3차식이 나오잖아.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는 이것 자체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미분이죠. 보통 3차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1학년에서 나오는 3차는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조리체법을 하면 어렵지 않게 1 넣으면 0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근이 1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는 1이야. 그러니까 만약 알파가 1이면 1 빼기 1은 0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리가 없지. 감마도 1이면 마이너스 10이 나올 리가 없죠. 따라서 베타가 바로 1이에요. 그러면 베타에다 1 집어넣고 2로 양변을 나누면 마이너스 5. 그러면 얘를 전개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감마하고 델타는 그럼 어디야? 얘가 0 되는 게 베타였고 얘가 0 되는 게 바로 알파랑 감마였죠. 얘가 바로 델타니까. 따라서 알파 감마는 요 방정식의 두근이므로 두근의 합은 2, 두근의 곱은 k. 그리고 전개한 거에다가 두근의 곱, 두근의 합 집어넣어서 k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말이 쉽죠? 좀 힘들어요. 자, 여기까지 했지만 맨 마지막 서술 6번. 서술 6번 시간 꽤 들어요 이거. 여기까지 다 풀었으면 만점이 나오는데 만점이 참 드물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대구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대구 요거를 제대로 풀려면 문제를 정말 빨리 풀어야 된다. 정말 빨리 풀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4ax 플러스 1 x의 범위가 요거예요. 그러면 x가 요 범위에서만 문이 열려있다. 요 범위에서만 보인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때 요 범위에서 최대값을 fa를 할 때 a가 마이너스 2와 7 사이일 때 fxa의 fa의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해라. 자,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일단 fa라고 잡는데 그런데 이걸 찾아보면 꼭지점이 a거든. 그러면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왼쪽에 꼭지점 있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안쪽으로 들어올 때, 마이너스 1과 1 오른쪽으로 꼭점이 비껴나올 때로 구별해야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 1과 1이 아니구나. 마이너스 1과 3 왼쪽에 있을 때,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근데 A는 또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 때.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1과 3 왼쪽에 꼭점이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부분만 보인단 말이야. 최대는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최대값이고 이게 바로 FA가 돼.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3 사이.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보자. 마이너스 1과 3 안으로 꼭점이 들어올 때 최대는 당연히 꼭점에서 나오죠. 꼭점 A를 집어넣으면 이게 꼭지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게 바로 FA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3 오른쪽으로 이렇게 벗어나 버렸을 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최대는 3에서 나오겠지. 여기 있어요. 자,
마이너스 1과 3 오른쪽에 있을 때 그때는 꼭 지점이 최대가 아니라 3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3을 집어넣으면 2a-8 요게 된단 말이야. 음.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범위에 따라서 FA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FA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개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둘 다 6으로 같아지고 꼭 지점은 지금 2,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3부터는 3 집어넣으면 또 역시 값이 마이너스 2로 똑같은 값을 가지거든. 그럼 이때부터는 기울기가 2로 올라가지. 그래서 A의 범위가 7까지니까 7 넣으면 6이 나와. 그러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곡선, 직선 요 전체가 바로 FA란 말이야. 그러면 이 FA의 최대는 10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FA 그래프를 다 그린 뒤에 이 그래프의 최대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지금 x에 대한 이차함수, 그 다음에 a의 구간에 따라서 최대가 fa, 그리고 fa를 구간에 따라서 그린 뒤에 요놈의 최대수를 구하는 문제. 변수가 지금 3개, 4개 정도로 복잡하게 계속 들어가잖아. 이게 요즘 수능 문제 스타일이에요. 이 문제 스타일에 익숙치 못하면 나중에 2학년 때에서 큰 코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이 문제를 만약 못 풀었더라도 지금 공부하면서 다시 연습을 해두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대구여고 학생 여러분, 좋은 결과 꼭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드루메스의 손태수 선생이었습니다.